자, 윤석열의 수사 외압 사건을 이걸 무마시키려고 이 애꿎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노골적인 괴롭히기, 그 누명 씌우기가 계속되어 왔던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직 국가인권위의 이 상임위원회에 임명돼서 심지어 군 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죄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보고서를 이 월권적으로 뭉갰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관련 보고서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군 인권보호국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이것도 국가인권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기소가 이거 부당하다, 그러니까 공소제기 취소를 권고하는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던 거예요. 그 보호국의 조사관들이 2달 가까이나 국방부 장차관들 조사하고 해병대 사령관부터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리고 이제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감찰단, 국가안보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그리고 경북경찰청까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훈 수사단장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에 저항을 해서 규정에 따라서 경찰로 이첩을 한 건데 이걸 항명죄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과 기소까지 된 것이 정당한 직무상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인정할 것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를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오히려 이건 윗선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또 기록에 남겨놨고요. 보고서 안에 뿐만 아니라 유가족분들의 알 권리와 이 신원권에도 침해된다, 이렇게도 적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2가지 안을 제안을 해요. 하나는 박정훈 수사단장과 관련한 공소제기 취소를 권고하거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라서 어쩔 수 없다면 군사법원에 함명죄의 이 부적절성을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렇게 2가지 안이 보고서를 통해서 제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최초 작성일로부터 한참이 지난 지난 1월 30일에 아주 그때까지 질질 끌어서 뒤늦게 심의를 하더니만 이 2가지 검토안 모두 기각을 하죠. 근데 그 월권적 행위에 있어서 바로 김용원 상임위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군 인권 소위 위원 중에 3명 중에 1명이 이거 전원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근데 이걸 김용원 상임위원, 군 인권 보호관도 겸직하고 있죠. 근데 이 김용원이 기각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냐면 지금까지 인권위의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이지 않는 경우에 전원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안건을 심의하는 게 통상의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는 지금까지 활용된 바 없었던 이 소위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들먹이면서 매우 부당하게 막무가내로 기각결정을 해서 가로막은 거죠. 참고로 이런 규정도 절차도 어기면서 법 없이 사는 김용원 상임위원 누가 추천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끼리끼리 논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직 위원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미 이 김용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었던 논란의 인물 중 한 명이죠. 다들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이 사람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 김용원과 관련된 사건은 뭐냐면 지난 3월에 그 인권위 사무처가 일본 정부에게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요청하자, 그리고 법적 배상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서를 올렸을 때 반일 감정 자극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의결을 막았던 반인권적 사상과 친일적 사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2번째 사건, 이 사람 국가인권위의 소위인 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잖아요. 근데 3달 넘게 소위 개최를 미뤄요. 그래서 200여 건이 넘는 인권침해 구제 진정건이 처리가 안 되는 직무유기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번째 사건, 공개석상에서 인권위원장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법적 영역으로 따지면 내가 너보다 몇 년은 선배인데 버릇 없이 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렸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래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4번째 사건도 있습니다. 군내 폭력 사건의 상징이 되었던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그 지난해 유족분들이 상임위원실에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침입을 했다, 감금을 했다, 이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유족분들에 대한 모욕적 행위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이렇게 인권을 경시하고 오로지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움직였던 윤석열의 충성적 가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윤석열로 올라가는 이 수사외압 사건을 박정훈 수사단장을 쳐내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시키고자 인권위 소속의 직분을 무시하고 되려 앞장서서 인권을 짓밟는 위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으니 이 윤석열의 사법적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를 활용한 점에 대해 이거 공수처 수사 촉구는 물론이고요. 그에 합당한 처벌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과정에서 특검에서도 이 사안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국정을 정말 지들 멋대로 농단을 하는 이들의 악행 정말 까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나올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사안들은 더욱더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소식조차도 그 수많은 이들의 어떤 비위 행적들 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도 보여지네요.